안녕하십니까. LA 한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휴가 때문에 일주일간 방송을 못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보도되지 않는 숨은 뉴스를 찾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면서 여러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LA시의 주차 단속이 오늘부터 다시 실시됩니다. LA 교통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로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10월 15일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LA시는 각종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주차 티켓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실시하는 도로 청소를 위한 주차 금지를 위반한 차량을 포함한 버려진 차량, 야간 주차 제한 차량, 주차 허용 사이즈 위반 차량, 우선 주차 허용 만료된 차량, 출퇴근 시간 및 정체구역 주차금지 위반 차량, 교통혼잡 지역 주차 위반 차량, 그리고 자동차 등록기간 만료 차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LA시는 다음 달 11월 2일부터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받고 48시간 이내에 벌금을 내는 경우에 벌금의 2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후 영상 메시지에서 리제네론과 함께 언급했던 또 다른 약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약이 리제네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약으로 엘리1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다고 인터넷 매체인 스피카가 보도했습니다. 최명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엘레릴리가 만드는 바로 그 약은 2018년 6월에 FDA 승인을 받고 시판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서 이 약의 이름은 올루미언트입니다. 이 약은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인체의 내 면역체계의 과도한 반응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여 일어나는 대규모 염증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이러한 작용 때문에 이 두 약은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은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디렉터로 있는 알러지 질병연구소에서 연구 지원하고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의 약이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처음 언급했던 지난 4월 국립알러지 질병연구소는 올루미언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 있다는 논문을 4월 23일 국립알러지 질병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FDA, CDC, 주류 언론 등 그 어느 곳도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류마티스 약들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금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생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신을 맞으려면 이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에 엘리릴리를 언급한 직후 드디어 올루미언트라는 류마티스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미국 일부 언론 기사가 표면 위에 떠오르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빌 게이츠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들을 즉각 공개적으로 알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적용시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총체적 폐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빌 게이츠가 항체 칵테일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며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인정하는 기사들이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여러 외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미 언론과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언론들이 코로나19 관련 구호 패키지 처리에 미온적인 민주당 지도자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NN 간판 앵커로 시츄에이션 룸을 진행하는 울프 블리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인터뷰에서 강하게 펠로시 의장을 몰아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 달러에 달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 안을 받지 않고 거부했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렬한 반트럼프 스탠스로 민주당과 거의 같은 편처럼 보이는 CNN이지만 그런 CNN의 간판 앵커 울프 블리처조차도 펠로시 하원 의장의 행태에는 동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혼란성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야후 뉴스도 스타 플레잉 게임스 위스 아워 라이브스라는 대단히 직설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질타했습니다. 우린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매우 강렬한 제목의 기사에서 야후 뉴스는 부제목으로 미국인들이 정치인들에게 간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선 상태에서 정치인들에게 제발 세컨드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연속으로 트윗을 하면서 9호 패키지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불과 만 하루도 안 돼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파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이 개별 법안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자들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호 패키지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누군가를 먼저 도와주고 나머지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딜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야후 뉴스와 여론조사기관인 유가부가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77%가 연방의회가 9호 패키지 처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원했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및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현재는 코로나19 전염성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퇴원 직후 대선 유세를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유세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세 현장이 또 다른 슈퍼전파의 현장이 될 수 있고 대통령 자신도 얼마든지 재감염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파우치 소장은 14일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모두 확인했으며 대통령에게 전염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유세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보좌진들도 위험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유세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서 슈퍼전파를 일으켰던 백악관의 에이미 코니 베런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식 때처럼 또 다른 확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사례가 적다고 해도 대통령 역시 재감염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다고 표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이것은 난폭운전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계속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같은 발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완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례이며 고령자의 비만인 환자들 모두가 그처럼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는 것이라며 올해 추수감사절에 집을 방문하겠다는 자녀들에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화재 진압 현장에 소방 로봇이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서는 소방 로봇 RS3를 LA 도심 대형 화재 현장에 배치했다며 미국에서 소방 로봇이 진화 작업에 실제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14일 LA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LA 소방서는 RS3가 대형 빌딩 화재, 산불,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 화재 등을 안전하게 진화하는데 소방대원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RS3의 개발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S3는 전날 LA 자바시장에 있는 빌딩 화재 현장에 시범적으로 투입됐으며 소방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들어가 진화 경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RS3의 진화 작업을 진두 지휘한 렐프 터레저스 소방서장은 RS3는 진화 작업에 게임 체인저라며 투입 첫날부터 가치를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RS3는 1분당 2,500갤런의 물을 분사할 수 있으며 방열 장비가 장착돼 있어 화재 현장에서 최대 10시간 원격으로 진화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의 길이는 7피트이며 높이는 5피트이고 무게는 3,500파운드에 달합니다. 또한 70도 경사면을 오를 수 있고 단단한 크랭크가 장착돼 있어 1,750파운드의 물건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LA 소방서는 RS3가 대형 빌딩 화재, 산불,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 화재 등을 안전하게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사이버의 교사절단 방크와 함께 독도의 날 기념 재외동포 차세대 온라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캠프는 한국 독도의 날에 맞춰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줌 화상회의로 열리며 한인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명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캠프의 내용은 미국 교과서에서 나온 한국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수업 전 활동과 미주한인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독도와 21세기 독립운동가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의에 이어 참가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온라인 선포식 순서로 진행되며 이번 캠프 교육을 마친 후 방크가 부여하는 최종 미션까지 마친 학생들은 심사를 통해 한국 홍보대사로 임명됩니다. 한편 매년 10월 25일에 열리는 독도의 날은 2000년에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후 한국에서 매년 다양한 민간 주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한글학교에서도 이 시기를 맞추어 독도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최명희였습니다. LA 한인타운 생활용품 전문점 김수전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문을 닫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최명희 기자입니다. 김수전기는 이에 따라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작업을 시행하여 문을 열지 않는다고 자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원인지 아니면 고객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전기는 매장 소독 후 16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LA 한인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지철, 이승주 최명희였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